판단이 된다면 비염 스프레이를 끊을 걸 권고하고요. 그건 이미 약간 늦은 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코 막혔다고 모르는 분들도 또 많아요. 왜냐하면 적응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미용 성형 잘해요.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윤정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많은 분들이 손쉽게 구해서 쓰는 비염 스프레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팩트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준비됐습니다. 비염 스프레이에 어떤 원리로 코가 뚫리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비축열 완화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약국에서 쉽게 구입을 하고 그리고 코 막혔을 때 주로 뿌리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비축열 완화제들의 경우는 특히 하비갑계라고 하는 구조물의 혈관에 직접 작용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코 막힘을 바로 해결해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베타페닐 에틸라민 유도체 제품들하고 이미다족 유도체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품들이 나뉘는데 이러한 비축열 완화제에 대해서 뭐 제품이 어떤 게 더 효과가 좋고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작용 기전이 있는 비염 스프레이로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어요. 이거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저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주로 많이 권장하는 제제인데 비축열 완화제 제품들은 혈관에 직접 작용해서 거의 모든 제품들이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품은 항염증 작용을 뛰어나게 갖고 있지만 전신 부작용은 없고 알러지 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치료약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서 이 제품들은 조금 비축열 완화제 제품들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염 스프레이를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국소형 스테로이드 제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고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장기 사용을 오히려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비축열 완화제 제품들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경우는 장기간 사용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혈관 벽에 반응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내성이 생겨서 약물 운동성 비염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응급한 경우에 사용은 좋지만 장기간 사용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물성 비염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우선 비축열 완화제를 꾸준히 사용하여서 생겼다고 판단이 된다면 비염 스프레이를 끊을 걸 권고하고요. 여러 보고서를 보면은 스테로이드 제제, 먹는 약을 단기간 복용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비갑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증되게 어떤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염으로 인한 두통도 비염 스프레이로 완화가 되나요? 코가 꽉 막히면서 두통이 생겼다면 이 경우에 비축열 완화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죠. 비염 스프레이 사용을 중단해서 계속 코가 막힐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먹는 약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방법도 해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저희는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계 부분 절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술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비염 스프레이를 오래 사용한 경우에 비염 수술할 때 문제가 되나요? 전혀 없고 오히려 치료 방법일 수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치료를 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환자에게 코 건강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환자들한테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얼굴이 건조하고 땡기면 로션도 바르고 또 스킨도 바르듯이 코 안이 너무 건조하다면 이러한 환경은 우리 호흡기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연고도 좀 발라주고 또 코 세척도 해주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환자분들이 건조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이미 약간 늦은 감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코 세척이라든지 연고를 바르거나 하는데 조금 신경을 쓸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비인후과 전문의 입장에서 가장 추천하시는 비염 치료법이 있을까요?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고를 바르거나 코 세척을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 성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만성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에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한번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비중격으로 코끝 성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험 적용 받으면서 비염 교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70% 이상은 비중격 망각증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알러지 비염이 없으면 자기가 코 막혔다고 모르는 분들도 또 많아요. 왜냐하면 적응이 돼 있어서. 결국 경력이 오래되면은 성형외과 의사도 비중격 교정이 가능한 거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미용 성형이 가능한 건데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코 성형을 많이 하고 싶은 의사라서 저희도 미용 성형 잘해요. 이번 컨텐츠를 통해 비염 스프레이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인지하고 쓰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